최종 선택은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 22년 동안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수십 번 강단에 서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술이 미래를 이끌지 판단하는 안목을 갈고 닦아왔어요. 그러나 그날 저는 22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공지능 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수백만 대의 서버들이 소비하는 전력의 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도시 인근의 전력망이 간헐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들은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 서버실 온도가 위험 수치를 넘기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었어요. 일부 시설은 부분 셧다운을 피하지 못했고, 전력 가격은 반년 사이에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전력 확보는 기업 운영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빅테크 기업의 내부 긴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AI 사업의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산업의 존속을 판단하는 선언이었어요. 그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소는 미국 서부의 한 대형 회의 시설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국영 에너지 기업 대표단들, 중동의 거대 에너지 그룹 관계자들, 남미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임원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전략가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집결해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문제 앞에 불려 나온 상태였어요. 저는 일본 측 에너지 전략 수석 자문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은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일본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확신이었어요. 일본은 수소 에너지 기술에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운송하고 전력으로 전환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해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이었어요. 30년에 걸친 기술 축적, 수십조 엔 규모의 전략적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저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어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일본이 구축해온 수소 에너지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완결된 공급망, 각 단계별 기술 수준과 안정성 데이터, 장기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약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미국 빅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운 것이 보였어요. 말을 시작하기 전 장내는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늠하듯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 모인 모든 파트너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기술 수준, 공급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종 선택은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어요. 한국,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화면에 새 자료가 떠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손에서 자료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일본 측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경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이 선택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측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거의 냉정하다고 할 만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더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효율을 제공한다고.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냐고.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속도 하나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미국 측 책임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나갔고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회의실,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 서서히 꺼져가는 화면. 저는 천천히 자료를 집어들면서 다시 한번 문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오랫동안 보아왔음에도 한 번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보고서의 핵심 문구들이 새삼스럽게 걸렸습니다.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1단계 실증 추진 중, 향후 공급망 완성 목표, 거의 모든 문장에 미래 시제가 붙어 있었어요. 반면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한국 측 자료의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운영 중, 즉시 투입 가능, 실증 완료, 과거와 현재, 계획과 실행, 예정과 완료.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처음으로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확신, 에너지 기술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믿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초는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 그것들이 이 몇 개의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수십조 엔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불과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달려온 한국이 선택받은 것인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호텔방 테이블 위에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전부 꺼내 늘어놓았어요. 일본의 수소 기술 보고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분석 데이터, 각국 에너지 기업의 기술 비교표,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한국 측 자료의 일부까지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국 측이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한국 측이 발표 과정에서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거나 미국 측이 단순히 실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들을 뒤집고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일본 보고서의 핵심 문장들을 한 줄씩 짚어가며 다시 읽었어요.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실증 1단계 추진 중, 향후 민간 도입 검토, 모두 미래를 향한 언어였습니다. 완벽한 완성을 기다리는 언어였어요. 반면 한국 자료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 실증 완료, 즉시 가동 가능, 운용 실적 보유.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술의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미국 측 내부 검토 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는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어요. 한국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현재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 완료. 추가 실증 절차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상태. 즉시 도입 가능. 추가 실증 없이. 이건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항목을 찾아 눈을 옮겼어요. 기술 수준 우수. 단. 대규모 실증 데이터 부족. 도입까지 추가 검증 단계 필요. 뛰어나지만 아직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본 본사와 화상 회의를 가졌어요. 화면 너머의 임원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이었고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꺼내 놓았어요. 한국 측은 이미 실제 운영 환경에서 가동 중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화면 저편에 임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켄지 씨, 그건 단기 임시 대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선택된 건 그들이 빠르고 즉흥적인 해법을 들이밀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3년 안의 해법입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지금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면 품질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방식이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 중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저는 그 말들을 곱씹으면서 한국 측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기술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걸리는 대목이 생겼어요. 한국이 사용한 방식은 일본 에너지 업계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스 발전소를 완전히 새로운 수소 발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운용 중인 가스터빈의 수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함께 연소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터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핵심 부품만을 개선해 수소를 섞어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완전한 수소 전환이 아니라 현실 조건 안에서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 아닌가? 진정한 수소 에너지 전환과는 거리가 먼 방식 아닌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통해 기존 가스 발전소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즉각적인 전력 생산 상태를 유지했어요. 기존 인프라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수소 기술을 얹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이 걸리는 새 시스템 구축 대신 지금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어요. 이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곧바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임시방편이기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혼소 방식 같은 것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22년의 경력 동안 저는 언제나 진짜 해법만을 추구했어요. 완성된 시스템만이 의미가 있다고? 중간 단계는 낭비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완성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것, 지금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머릿속에 스며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뭔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확신의 구조 안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집어들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만으로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제 자신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가기로 했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화상회의에서 임원이 말했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아니요.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산업단지 외곽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낮고 넓게 펼쳐진 건물들이 수십 동씩 늘어서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냉각 팬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지 입구에서부터 들렸어요.
묵직하고 지속적인 진동음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따뜻했어요. 거대한 열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가 주는 압박감이 실감났습니다. 서버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현장 관리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1초라도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전력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한계에 가깝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실제로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무선으로 서로 소통하며 이 거대한 시스템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력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구조였어요. 안내를 받아 발전 설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버 단지에서 한 구역을 지나자 별도의 건물이 나타났어요. 발전과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설비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제어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어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두산 터빈 가동 전은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산, 한국의 이름이었어요. 회의장에서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그 이름이 지금 이 현장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는 하나였어요. 가동 중. 저는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저 터빈, 지금 실제로 가동 중입니까? 엔지니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24시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터빈의 실시간 가동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출력 수치, 온도, 압력, 연소 상태, 모든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아 가동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연속 가동 이력, 다운타임 데이터, 출력 안정성 기록,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단 기록이 없었어요.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도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 전체에서 이 터빈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도 아직 이 규모에서 이 기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린 이거 없으면 이미 멈췄습니다. 다른 공급자들한테도 문의했는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공급자들, 그 안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답은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건 될 예정이고 이건 지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저의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될 예정, 지금 된다. 그 차이가 이렇게도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기술 축적이 그 단 하나의 기준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완벽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제어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터빈은 계속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그 단순한 사실이 제 안에서 커다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왜 밟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다음 스텝을 내딛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보다 답이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엔지니어링 팀의 현장 책임자를 소개받았어요. 데이터 센터 인근의 작은 회의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도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는 말도 없었어요.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먼저 물었어요. 이 시스템 완벽합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기 전에 그가 먼저 이어 말했습니다. 고쳐야 할 게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치면서 운용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후 며칠에 걸쳐 한국 기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 궁금해했던 것, 왜 완전한 수소가 아닌 혼소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왜 완전한 수소 발전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혼소는 결국 과도기적 방식 아닙니까?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완전한 수소 연소는 위험합니다. 아직은요, 연소 온도가 훨씬 높고 기존 터빈 소재가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폭발 위험도 있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임시 아닙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임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단순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임시라도 돌아가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에서 저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처음 이 기술을 시도했을 때의 기록을 엔지니어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테스트 단계의 데이터였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연소 불안정 발생 기록, 출력 급락 구간,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이력, 그리고 몇 건의 폭발 위험 경보 기록까지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실패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맞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 기록들은 프로젝트 중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에요. 위험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패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실제 운영 현장을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에 경고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라인에서 출력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수치를 외쳤고 다른 누군가가 조정 명령을 내렸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여러 명이 각자의 모니터 앞으로 이동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몇 분이 흘렀고 흔들리던 수치가 서서히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엔지니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가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사람들. 그들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지금 이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엔지니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실패하면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다음엔 더 잘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판이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곧바로 본사의 보고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마련된 긴급보고 회의에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두산 터빈의 실제 가동 상태, 수개월에 걸친 연속 운용 기록, 현장 엔지니어의 증언까지. 한국 터빈은 현재 24시간 무중단으로 완전 가동 중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에서 다운타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운영이 아닙니다. 실제 우승 실적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과장된 사례 아닙니까? 조건이 특수한 환경이었거나 아직 본격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건 임시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수소 발전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소 방식은 언제나 과도기적 해법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 임시가 지금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분석을 꺼내 놓았어요. 일본의 수소 전략은 크게 4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발전.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장과 운송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단계, 수소를 실제로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 설비. 그것이 핵심 부재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수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기로 전환하는 현장 발전 설비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소 전략 초기 기획 단계에서 한 기술자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수소 전환을 위한 터빈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발전 설비가 없으면 나머지 인프라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먼저 설계한 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터빈 개발은 마지막 단계로 밀려났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회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방향은 정책 부서의 판단이었다고, 실증 일정은 기술팀의 영역이었다고, 시장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고, 누군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변이 원인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길어졌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이 관여한 선택에 대해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구조의 문제, 환경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2가지 자료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 보고서와 한국 측 기술 개요 자료였어요. 두 자료를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이랬어요. 완벽한 설계를 먼저 세운다. 각 단계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준비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실행한다.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실행한다. 실행하면서 문제를 발견한다. 발견한 문제를 빠르게 수정한다. 그 과정을 반복한다. 우리는 실패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진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전 내내 별다른 이상 없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며 자료를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평온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인근 데이터 센터 단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I 연산 작업이 동시에 집중되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 관리팀이 빠르게 상황을 공유했고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터빈 출력 수치가 상한에 근접했습니다. 출력 한계, 94% 도달, 수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지속되면 설비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94%, 한계에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수요가 계속 오르면 그 선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한 단계 더 악화되었습니다. 연소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에서 이상이 감지되었어요. 수소 혼합 연소 과정에서 압력 변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력 부하가 급증하면서 연소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내부 압력의 불균형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진동 수치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센서 중 2개에서 경고 표시가 들어왔어요. 압력 수치 이상, 연소 불안정 시작됩니다. 진동 증가 감지.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소 연소 환경에서 압력이 제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설비를 셧다운 시키십시오. 책임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멈추면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폭발하면 더 큰 피해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셧다운이 아니었어요. 수동 제어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재설정하고 사람이 직접 각 변수를 통제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팀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수소 혼합 비율을 실시간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 명이 연소실 압력을 분산하는 보조 라인을 수동으로 열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터빈 회전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출력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말이 오가는 속도가 빨랐고 수치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감각으로는 20분도 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8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8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치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정상 범위로 진입했어요. 진동 경보가 꺼졌습니다. 온도 센서의 경고 표시도 하나씩 사라졌어요. 모니터의 붉은 표시들이 하나씩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말이었어요. 팽팽하게 당겨졌던 공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 저는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폭발할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야 할 상황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책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시설을 나서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위험 가능성이 감지되는 순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진행을 유보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위험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그들을 지금의 자리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이 아니었어요. 여러 곳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에 분산된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들을 운영하는 복수의 기업들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그 논의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미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후속 글로벌 에너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몇 주 전과는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전 회의가 새로운 선택을 앞둔 긴장감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의 공기였어요. 발표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기존 파트너십의 성과를 면밀하게 검증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추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도 동일한 공급 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는 규모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전 계약보다 훨씬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 파트너의 이름 역시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충격이 아닌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계약의 확대가 아니었어요. 검증된 방식의 표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럽에서 온 에너지 전략가 몇 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측도 지금 한국 모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으니 도입 논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유럽까지? 이제 이 흐름은 미국 한 곳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본 본사로 돌아온 저는 일본 측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임원이 회의실에서 짧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움이 없었어요. 저는 이후 며칠 동안 미국 측이 작성한 최종 평가 자료를 어렵게 구해 들여다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실제 작동 여부, 즉시 공급 가능성, 현장 대응 능력, 그 세 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기술 명세도, 장기 로드맵의 완성도도, 설계의 정교함도 그 기준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평가 문구를 찾았습니다. 기술 수준 우수, 장기적 신뢰도 높음, 단, 운용 실적 부족, 즉시 도입까지 추가 검증 단계 필요. 한국에 대한 평가 문구는 달랐어요. 현장 운용 실적 검증 완료, 즉시 확장 가능, 대응 역량 확인됨.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우수하지만 아직이었고 한국은 이미 그 두 글자의 차이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미국 측 책임자와 마지막으로 짧은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의문을 마지막으로 꺼내놓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미 끝낸 상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맴돌던 여러 장면들이 한꺼번에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제어실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터빈, 경보가 울리던 그 8분, 담담하게 멈추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던 엔지니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었어요. 이미 끝낸 상태. 저는 면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이 나올 때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이토록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쿄 사무실로 돌아온 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 보고서, 미국 현장에서 가져온 메모들, 한국 기술진과 나눈 대화의 기록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지난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수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30년의 투자, 정밀하게 설계된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 그것들은 진짜였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늦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완벽함보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불완전함이 더 큰 가치를 갖는 순간이 와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쯤 어느 에너지 포럼에서 신조처럼 적어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강국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어요. 기술 강국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다. 그것이 이번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강대국을 만드는 것은 이론의 정교함이 아니었어요. 설계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내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두려움 없이 먼저 시작하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 제어실의 모니터, 그 화면에 켜져 있던 단어 가동 중, 그리고 그 아래에 적혀 있던 이름,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기업. 저는 처음 그 이름을 보았을 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하나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를 견디면서 쌓아온 데이터. 경보가 울리던 8분 동안 멈추지 않고 손을 움직인 사람들. 완벽하지 않아도 돌아가야 한다고 믿은 모두의 의지.
그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저 아래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본인이고 일본이 가진 기술과 저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도쿄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저의 마음은 처음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동시에 처음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어요. 진짜를 보게 된 눈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는 시작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실행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기준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술이 아닌 태도로 세상을 바꾼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선택은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타카하시 켄지. 22년 동안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수십 번 강단에 서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술이 미래를 이끌지 판단하는 안목을 갈고 닦아왔어요. 그러나 그날 저는 22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공지능 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수백만 대의 서버들이 소비하는 전력의 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도시 인근의 전력망이 간헐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들은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 서버실 온도가 위험 수치를 넘기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었어요. 일부 시설은 부분 셧다운을 피하지 못했고, 전력 가격은 반년 사이에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전력 확보는 기업 운영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빅테크 기업의 내부 긴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AI 사업의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산업의 존속을 판단하는 선언이었어요. 그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소는 미국 서부의 한 대형 회의 시설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국영 에너지 기업 대표단들, 중동의 거대 에너지 그룹 관계자들, 남미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임원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전략가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집결해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문제 앞에 불려나온 상태였어요. 저는 일본 측 에너지 전략 수석 자문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안은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일본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확신이었어요. 일본은 수소 에너지 기술에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운송하고 전력으로 전환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해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뿐이었어요. 30년에 걸친 기술 축적, 수십조엔 규모의 전략적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저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어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일본이 구축해온 수소 에너지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완결된 공급망, 각 단계별 기술 수준과 안정성 데이터, 장기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약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미국 빅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운 것이 보였어요. 말을 시작하기 전 장내는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늠하듯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 모인 모든 파트너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기술 수준, 공급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종 선택은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어요. 한국,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화면에 새 자료가 떠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손에서 자료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일본 측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경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이 선택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측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거의 냉정하다고 할 만큼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더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효율을 제공한다고.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냐고.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속도 하나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미국 측 책임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나갔고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회의실,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 서서히 꺼져가는 화면. 저는 천천히 자료를 집어들면서 다시 한번 문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오랫동안 보아왔음에도 한 번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보고서의 핵심 문구들이 새삼스럽게 걸렸습니다.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1단계 실증 추진 중, 향후 공급망 완성 목표, 거의 모든 문장에 미래 시제가 붙어 있었어요. 반면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한국 측 자료의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운영 중, 즉시 투입 가능, 실증 완료, 과거와 현재, 계획과 실행, 예정과 완료.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처음으로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확신, 에너지 기술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믿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초는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 그것들이 이 몇 개의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수십조 엔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불과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달려온 한국이 선택받은 것인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호텔방 테이블 위에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전부 꺼내 늘어놓았어요. 일본의 수소 기술 보고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분석 데이터, 각국 에너지 기업의 기술 비교표,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한국 측 자료의 일부까지.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국 측이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한국 측이 발표 과정에서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거나 미국 측이 단순히 실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들을 뒤집고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일본 보고서의 핵심 문장들을 한 줄씩 짚어가며 다시 읽었어요.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실증 1단계 추진 중, 향후 민간 도입 검토, 모두 미래를 향한 언어였습니다. 완벽한 완성을 기다리는 언어였어요. 반면 한국 자료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 실증 완료, 즉시 가동 가능, 운용 실적 보유.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술의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미국 측 내부 검토 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는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어요. 한국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현재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 완료. 추가 실증 절차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상태. 즉시 도입 가능. 추가 실증 없이. 이건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항목을 찾아 눈을 옮겼어요. 기술 수준 우수. 단. 대규모 실증 데이터 부족. 도입까지 추가 검증 단계 필요. 뛰어나지만 아직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화면 너머의 임원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이었고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꺼내놓았어요. 한국 측은 이미 실제 운영 환경에서 가동 중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화면 저편의 임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켄지 씨, 그건 단기 임시 대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선택된 건 그들이 빠르고 즉흥적인 해법을 들이밀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3년 안의 해법입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지금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면 품질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방식이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 중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저는 그 말들을 곱씹으면서 한국 측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기술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걸리는 대목이 생겼어요. 한국이 사용한 방식은 일본 에너지 업계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스 발전소를 완전히 새로운 수소 발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운용 중인 가스터빈의 수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함께 연소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터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핵심 부품만을 개선해 수소를 섞어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완전한 수소 전환이 아니라 현실 조건 안에서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 아닌가? 진정한 수소 에너지 전환과는 거리가 먼 방식 아닌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통해 기존 가스 발전소의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즉각적인 전력 생산 상태를 유지했어요. 기존 인프라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수소 기술을 얹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이 걸리는 새 시스템 구축 대신 지금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어요. 이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곧바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임시방편이기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혼소 방식 같은 것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22년의 경력 동안 저는 언제나 진짜 해법만을 추구했어요. 완성된 시스템만이 의미가 있다고? 중간 단계는 낭비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완성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것, 지금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머릿속에 스며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뭔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확신의 구조 안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집어들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만으로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제 자신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가기로 했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화상회의에서 임원이 말했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아니요.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산업단지 외곽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낮고 넓게 펼쳐진 건물들이 수십 동씩 늘어서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냉각 팬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지 입구에서부터 들렸어요. 묵직하고 지속적인 진동음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따뜻했어요. 거대한 열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가 주는 압박감이 실감났습니다. 서버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현장 관리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1초라도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전력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한계 가깝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실제로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무선으로 서로 소통하며 이 거대한 시스템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력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구조였어요. 안내를 받아 발전 설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버 단지에서 한 구역을 지나자 별도의 건물이 나타났어요. 발전과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설비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제어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어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두산 터빈 가동 전은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산, 한국의 이름이었어요. 회의장에서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그 이름이 지금 이 현장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는 하나였어요. 가동 중. 저는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저 터빈, 지금 실제로 가동 중입니까? 엔지니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24시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터빈의 실시간 가동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출력 수치, 온도, 압력, 연소 상태, 모든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아 가동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연속 가동 이력, 다운타임 데이터, 출력 안정성 기록,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단 기록이 없었어요.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도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 전체에서 이 터빈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도 아직 이 규모에서 이 기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린 이거 없으면 이미 멈췄습니다. 다른 공급자들한테도 문의했는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공급자들, 그 안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답은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건 될 예정이고. 이건 지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저의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될 예정. 지금 된다. 그 차이가 이렇게도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기술 축적이 그 단 하나의 기준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완벽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제어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터빈은 계속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그 단순한 사실이
제 안에서 커다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왜 밟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다음 스텝을 내딛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보다 답이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엔지니어링 팀의 현장 책임자를 소개받았어요. 데이터 센터 인근의 작은 회의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도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는 말도 없었어요.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먼저 물었어요. 이 시스템 완벽합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기 전에 그가 먼저 이어 말했습니다. 고쳐야 할 게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치면서 운용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후 며칠에 걸쳐 한국 기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 궁금해했던 것, 왜 완전한 수소가 아닌 혼소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왜 완전한 수소 발전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혼소는 결국 과도기적 방식 아닙니까?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완전한 수소 연소는 위험합니다. 아직은요, 연소 온도가 훨씬 높고 기존 터빈 소재가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폭발 위험도 있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임시 아닙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임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단순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임시라도 돌아가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에서 저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처음 이 기술을 시도했을 때의 기록을 엔지니어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테스트 단계의 데이터였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연소 불안정 발생 기록, 출력 급락 구간,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이력, 그리고 몇 건의 폭발 위험 경보 기록까지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실패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맞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 기록들은 프로젝트 중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에요. 위험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패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실제 운영 현장을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에 경고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라인에서 출력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수치를 외쳤고 다른 누군가가 조정 명령을 내렸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여러 명이 각자의 모니터 앞으로 이동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몇 분이 흘렀고 흔들리던 수치가 서서히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엔지니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가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사람들. 그들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지금 이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엔지니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실패하면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다음엔 더 잘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판이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곧바로 본사에 보고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마련된 긴급보고 회의에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두산 터빈의 실제 가동 상태, 수개월에 걸친 연속 운용 기록, 현장 엔지니어의 증언까지. 한국 터빈은 현재 24시간 무중단으로 완전 가동 중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에서 다운타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운영이 아닙니다. 실제 우승 실적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과장된 사례 아닙니까? 조건이 특수한 환경이었거나 아직 본격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건 임시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수소 발전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소 방식은 언제나 과도기적 해법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 임시가 지금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분석을 꺼내 놓았어요. 일본의 수소 전략은 크게 4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발전.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장과 운송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단계, 수소를 실제로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 설비. 그것이 핵심 부재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수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기로 전환하는 현장 발전 설비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소 전략 초기 기획 단계에서 한 기술자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수소 전환을 위한 터빈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발전 설비가 없으면 나머지 인프라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먼저 설계한 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터빈 개발은 마지막 단계로 밀려났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회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방향은 정책 부서의 판단이었다고, 실증 일정은 기술팀의 영역이었다고, 시장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고, 누군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변이 원인이라고 했고,